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총이치 실습 선행학습 레진 중합부터 다듬질 및 연마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레진의 온성인데요. 레진의 온성은 레진의 중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레진의 중합은 그 인절미 상태인 도우 스테이지에서 열중합을 통해서 딱딱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딱딱하게 만든다 그런 거는 수지 상태를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레진 온성은 뜨거운 물로 레진 열 중합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열 중합을 하게 되면 그 아까 말했듯이 도우 스테이지에서 수지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시면 레진의 중합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레진의 중합 과정은 단량체와 다량체가 있는데요. 이게 모노모와 폴리모를 뜻합니다. 모노모와 폴리모가 화학 반응을 하여서 수지인 딱딱한 상태로 되는 건데요. 이 모노모와 폴리머가 되려면 열로 중합을 하게 됩니다. 열 중합은 개시기, 그리고 생장기, 연쇄 전달기, 정지기가 있는데요. 이 네 단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인절미 상태였던 레진이 딱딱하게 굳는 것입니다. 이제 레진의 온성기를 보겠는데요. 레진의 온성기는 일단 내부가 커야 합니다. 그, 왜냐면은 그 클램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내부가 커야 되고요. 그리고 내부에 받침대가 있어서 만약에 그 클램프의 메탈과 그 온성기에 메탈이 닿는다면 열 전도율이 빠르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빠르게 된다면 급작한 열이 가게 되는데요. 그 함에 만약에 급작한 갈 경우에는 그 레진 덴처에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내부가 커서 클램프가 절대 그 온성기의 내면과 닿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닿지 않고 물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서 레진이 잘 중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클램프가 다 잠길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공간 얘기를 했었는데 물을 담궈서 만약에 물이 이렇게 끓는다고 해도 넘치거나 그러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온도가 조절 가능해야 이제 제조사에 따른 그 온도를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온도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끝났을 경우에 이렇게 기공사한테 알릴 수 있는 알람이나 그리고 시간을 이렇게 제조사가 말해준 시간처럼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물을 쓰다 보니까 누전 방지 기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성에는 건식 온성 방법과 습식 온성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는 학교에서는 습식 온성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 장시간 온성 사이클과 고온 단시간 온성 사이클이 있는데요. 저온 장시간 온성 사이클은 저희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온 장시간 온성 사이클은 65도에서 지금 밑에 나온 그 말과 같이 65도서부터 75도 사이의 물에 9시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단점으로 물에 9시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 장시간이 걸린다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 단시간 온성 사이클을 보자면 맨 처음에는 65도에서 75도씨 물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유지하여서 의치의 두꺼운 부위를 온성시킨 다음에 다시 100도로 30분간 끓이는 방법인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의치 레진이 나오는 그 회사에 따라서 그 제조사에 따라서 요구하는 조건과 요구하는 그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보고 잘 이제 그거에 맞춰서 온성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함을 냉각시키는데요. 함 냉각시킬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급작스럽게 그 온성기에서 꺼내자마자 찬물을 붓는다는 거는 정말 안 되는 일이고요. 맨 처음에 이제 클램프를 꺼내서 이제 그 함을 벤치 쿨링 시켜서 이제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의 따뜻한 그 온도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흐르는 찬물에 온성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약에 너무 급작스럽게 꺼낸다면 그 섞거나 그런 게 좀 팽창 같은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 분리인데요. 함 분리는 다음 장면에서 보시면 이제 함 냉각에서 보시면 이제 꺼내서 실온에서 냉각을 한 다음에 흐르는 물에서 이제 흐르는 물에서 냉각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 분리를 볼 건데요. 함 분리는 이제 클램프에서 이제 매몰제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고무 망치를 이용해서 지금 그 클램프에서 그 매몰제를 제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너무 강한 충격을 준다면 그 내부에 있는 그 주모형이나 그 내부 수지가 파절될 수 있으니까 그걸 조심해 주고요. 만약에 딱딱한 철망치 같은 경우로 이제 그 함을 분리한다 하면 플라스크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딱딱한 그 철망치 같은 거는 사용하셔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기 하나우 이젝터라고 있는데 하나우 이젝터로 그 함을 분리하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제 하나우 인젝터로 이제 그 함을 분리하는 과정인데요. 일단 하나우 이젝터에다가 그 함을 넣은 다음에 그 함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함 홈에 이제 그 이젝터를 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위로 올려주게 되면은 이제 하함이 분리가 됩니다. 그 하함을 분리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하함이 분리된 상함이 붙어 있는 매몰제를 다시 상함을 그, 그 하나우 이젝터에다 넣게 됩니다. 그렇게 넣은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이젝터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주면 이제 그게 분리가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장점은 매몰제와 수지가 거의 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장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매몰제를 제거하게 되는데요. 매몰제는 충격요법으로 제거하거나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그 석고 가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원래는 매몰은 1차, 2차, 3차로 시작을 하는데 그 제거를 할 때는 3차, 2차, 1차나 3차, 1차, 2차 순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맨 처음에 3차 매몰제를 제거할 때는 이렇게 망치로 통통 때려서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차 매몰제를 제거할 경우에는 강한 충격을 주면 안 됩니다. 딱딱한 망치로는 하는데 어쨌든 강한 충격을 주게 되면 의치상 파절이나 모델이 파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모델이 파절된다면 리마운팅을 하여서 교합 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충격을 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2차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2차 메모를 제거할 때는 소잉 톱을 이용해서 합니다. 왜냐면은 그 2차 메모리 가장 견고하게 붙어 있는 그 의치상과 가장 견고하게 붙어 있는 그 매몰제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소잉을 이용해서 그 스지 위치 파절을 조심할 수 있도록 이제 홈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소잉 한 부위에 그 스파츌라 뒷부분이나 그 조각도를 넣어서 이렇게 벌려서 손 스냅을 이용해서 벌려줍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그 뒤로 이렇게 뒤집어서 망치를 통통 두들겨주면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망치는 살살 두드려줘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선택 삭제인데요. 이 선택 삭제를 하기 위해서 리마운팅을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과정은 지금 덴처 제작 과정인 레진 중합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를 수정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생긴 문제에 대해서 알려고 지금 선택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 삭제를 하는 이유는 그 덴처의 가장 중요한 교합인 양측성 균형 교합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 순서는 중심 교합, 측방 교합, 전방 교합 순으로 삭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리마운팅 할 때는 그 맨 처음 마운팅 할 때 주었던 인덱스 부분에 정확하게 맞게 이제 인덱스에 맞게 이제 붙여줘야 되고요. 이때 붙일 때는 스티키 왁스나 이제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서 발라주게 됩니다. 붙여주게 됩니다. 이 여기에서와 같이 보시면 이제 순간 접착제나 이제 스티키 왁스를 이용해서 붙이는데요. 인덱스에 정확하게 맞게 붙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웩스 위치와 이제 그 레진으로 만들었을 때 위치가 지금 교합 관계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 원래 지금 조정되어 있던 교합기에 그대로 마운팅을 해서 이제 얼마나 그게 잘 맞나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맨 밑에 그림 보시면 이제 여기서 1에서 1.5mm 정도가 떠 있게 됩니다. 근데 이 1에서 1.5mm는 이제 중심 교합에서 이제 이 그 인사이저 가이드 핀이 그 테이블에 닿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 교합을 이제 선택 삭제하게 되는데요. 중심 교합에서 이렇게 선택 삭제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이제 여기 1.5mm에 1에서 1.5mm가 떠 있는 거를 이제 0mm, 그러니까 테이블과 가이드 핀이 닿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이제 저기 그 교합지가 껴 있는데요. 저 교합지는 이제 그 관계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상하과 하악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이제 저 교합지를 쓰는 겁니다. 저기 지금 보시면 이제 그 교합지로 인해서 찍혀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저게 모든 그 구치부가 다 닿으면 이제 그게 모든 치아가 닿으면 이제 정확한 건데 닿지 않으면 저게 조기 접촉이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기 접촉을 없애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중심교합에서 선택 삭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심교합에서 선택 삭제는 우선 중심교합에서 편심교합으로 이제 교합 운동을 시키면 이제 이렇게 딱 보시면 중심교합에서 만약에 한쪽 부분에 이제만 조기 접촉이 된다면 이제 편심교합을 시켰을 경우에 만약에 한쪽 커스프가 높다고 하면은 만약에 닿지 않는다면 이제 커스프를 삭제해 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편심 교합을 했을 때 양쪽 모든 부분이 다 닿는다 하면은 이제 포사를 삭제해 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중심 교합에서 삭제할 때 키워드가 된다는, 키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측방 교합에서 이제 선택 삭제를 하게 되는데요. 측방 교합에서 선택 삭제를 할 때는 이렇게 측방 교합을 했을 때 협설측이 다 조기 접촉이 된다 하면 상하의 협측과 하악의 설측을 삭제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협측만 단다 하면은 이제 상하의 협측 교드만 이제 삭제를 해 주게 되고요. 저기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만약에 세 번째 그림처럼 그 설측 교드만 이제 교합 접촉이 된다 하면은 그 하악의 설측 교드만 이게 삭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 지금 삭제해주는 교드를 보면 다 이제 작업 그 기능 교드를 삭제해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방 교합에서의 이제 선택 삭제가 있는데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전방 교합을 했을 때 근원심 사면이 닿으면
중심 교합에서 이제 전방 교합으로 했을 때 근원심 사면이 닿는다면 하악 설측의 근심 사면과 상악 협측의 그 상악 하악 설측 교도의 금신 사면과 상악 협측 교도의 원심 사면을 삭제해 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그 검은색 부분이 지금 그 교두가 닿는 게 아니고 지금 서로 사면끼리 닿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금 삭제를 해 주는 거고요. 만약에 절단면에 전치에서 삭제를 하려면 우선 하악 순축을 먼저 삭제해주고 더 삭제를 해야겠다 하면 이제 상악의 상악 전체의 절단면 설축을 삭제해주게 되는데요. 왜 먼저 하악 순축을 삭제하냐면 하악 순축은 처음에 이게 했을 때 처음 했을 때 그 신미성이 더 상악 순축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형 제거를 하는데 주모형에서 이제 주모형 상과 이제 중압 위치가 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분리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조금씩 깨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과다한 충격을 주면 수지위치가 파절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치 부분보다 구치 부분의 그 언더컷이 작기 때문에 후방부터 실시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상악에 이게 다 그 주모형을 제거하고 나면은 상악 그 전치 부분 전치 부분 쪽에 이제 석고가 남게 되는데요. 그거는 핸드피스로 조금씩 파서 수지 위치에 그 파절이나 손상을 막기 위해 그 핸드피스로 파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종합 우치로부터 이제 모형을 제거하는데요. 일단 핸드피스로 구간을 나눠 놓은 다음에 제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세 번째 사진처럼 이제 보시면 그 상악 전방에 남아 있는 그 석고를 이제 핸드피스로 제거해 주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제거를 잘 해줘야 이제 정확한 그 인상을 떴을 때 그 모양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화 부치로 모형을 제거하고 나면은 그 이제 남은 미세한 매몰제가 붙어 있는데요. 그것은 석고 용해제를 이용하여서 제거를 해주거나 아니면 물에 담궈놔서 그 석고를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두 번째 그림에 있는 게 석고 용해제에 지금 그 종합 위치를 담궈 놓은 장면입니다. 이제 의치의 다듬질과 연마인데요. 의치의 다듬질과 연마는 그 여러 가지가 쓰이는데 휠부터 시작해서 러버 포인트, 뭐 덴처버, 뭐 퍼미스, 루즈 그런 종류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덴처버로 과잉된 레진을 제거해 주고요. 그리고 원래 이 과정 전에 스톤 힐로 이제 그 보더 부분을 다듬어 주고 나서 이제 덴처버로 한 다음에 이제 엠브레저 사이는 덴처버로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지금 러버 휠로 이제 엠브레저 부분을 이렇게 다듬어 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네 번째 사진을 보시면 그 소대 부분인데요. 소대 부분은 구강 운동을 할 때 되게 가동적으로 움직이니까 그 가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 나치를 파줘야 되는데요. 만약 이 나치가 조금 파져 있을 경우에는 소대가 움직이면서 환자한테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해서 이렇게 너치를 정확하게 파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치는 그 상악과 하악은 순면 협설은 순소대와 협소대는 그 잘 파줘야 되고, 그리고 하악은
하악에만 있는 설소대가 있습니다. 그 설소대를 잘 파줘야 그 환자가 안 아파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연마 부분인데요. 이 연마는 부드럽고 깨끗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맨 처음에 덴처버로 이렇게 모형을 다듬고 러버 포인트로 엠브레저를 다듬은 상태에서 이제 퍼미스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퍼미스와 그 코튼 휠을 이용해서 지금 의치를 연마해 주는 건데요. 그 코튼 힐과 그 이 상황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코튼 힐과 그리고 퍼미스가 젖은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듬질 연마에서는 그 그 그 기구가 라스 기구가 되게 좀 빠르게 돌아가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의치를 꼭 잡고 해야 파절의 위험성이 적어지니까 그 점 되게 유의해서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 그 휠로 일단 겉부분하고 그 보더 부분에 그 연마를 해주고요. 그리고 상악의 구개 부분은 그 휠로 하기 힘드니까 그 포인트로 코튼 포인트로 해서 그 퍼미스를 묻혀서 해줘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그 모든 그 연마하는 재료나 기구 같은 경우에는 물이 촉촉하게 묻어 있어야 되는 그런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라스가 회전력이 정말 강해서 이탈해서 떨어진다면 파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주의해서 두 손으로 잡고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한 다음에 그 이제 루즈를 묻히게 되는데요. 그 루즈를 묻힐 경우에는 중요한 점이 그 루즈를 묻힐 때는 그 맨 처음에 엠브레저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엠브레저 부분은 그, 그 로빈슨 브러쉬로 이용해서 이제 루즈를 묻혀서 해주는 게 정말 그 엠브레저 부분을 다듬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로빈슨 브러쉬를 사용하는데 주의사항은 인공치에 너무 회전을 많이 가해서 그 손상되지 않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퍼미스를 사용한 다음에는 루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동영상이 잘려서 저희가 그냥 말로 설명하는 건데 루즈를 댈 때에는 그 휠에 루즈를 묻힌 다음에 이제 두 손 이거와 그 퍼미스 될 때와 마치 이제 두 손으로 꼭 잡고 이제 두 손으로 꼭 잡고 이제 돌려주게 되는데요. 이걸 돌리고 난 다음에는 그 약간 꺾인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지금 여기는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 약간 라운드 벌을 약간 좀 꺾은 다음에 이게 핸드피스로 이용해서 이렇게 전치부 육전치의 그 유리치은 그 치아 윗부분인 유리치은 쪽에 점각을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그 점각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그 연마를 하고 나면 이제 너무 반짝반짝 거리니까 자연감을 주기 위해서 친미성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걸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부러진 라운드 버로 점각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꼭 이제 루즈를 대서 다시 한번 라스를 이용해서 루즈를 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